안녕하십니까. 중국문화해설사회 정은화입니다. 오늘은 비프광장에 나와서 국제영화제가 1996년도에 여기 남포동에서 왜 개최가 되었는지 그 이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부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중에 하나인 비프광장입니다. 여기 비프광장이 왜 비프광장이란 이름으로 형성되게 되었을까요? 바로 국제영화제가 1996년도에 여기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영화제는 1996년도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영화제입니다. 이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면서 아시아의 새로운 영화를 세계에 알림으로 인해 가지고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국제영화제입니다. 새로운 작가의 발굴, 그 다음에 지원, 수준 높은 영화를 소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여기를 찾는 그 영화인들의 발걸음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서 부산이 명실상부한 영화의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영화도시 부산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남포동인 이유는 일제강점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중구에 있었던 초량회관이 1896년도 부산항이 개항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인 전관 거류지가 됩니다. 일본인 전관 거류지가 되면서 일본인들을 본토에서 많이 이민을 시킵니다. 이 지역으로. 점점 많아지는 일본인들에 의해 가지고 일본인들이 자신들만의 위락시설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방편 중에 하나가 극장이었는데요. 그 극장이 세워지게 된 것은 일본인들이 이 극장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관계 법령을 개정 시행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1903년도 정도에 행자가 중구에 드디어 개관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있는데 조선키네마 주식회사라고 중구청 밑자락에 예전에 자리를 했었습니다. 이 조선키네마 주식회사는 일본인들과 한국 영화인들의 결합으로 탄생한 주식회사로서 1924년도에 이 영화사가 설립되고 불과 1년 만에 이 조선키네마 주식회사가 문을 닫습니다. 단 1년 동안 4편의 영화를 제작하게 되거든요. 한국 영화사에서 주목받는 나운규 씨가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중국에서 영화인들이 활발하게 영화에 대한 역사성을 여기에서 이어갈 수가 있었고요. 그 중심 무대가 된 곳이 여기 중구의 남포동 요 일대입니다. 네, 여기는 부산극장 앞입니다. 부산극장은 193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부산극장 건물에 보시면 1937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937년도로 표기된 이유는 맨 처음 1934년도에 개관할 당시에는 이 부산극장이 연극상술관으로 개관하였다가 1937년도에 근처에 있던 보례관이 오래된 건물을 헐고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보례관에서 상영하던 영화를 여기 부산극장에서 상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부산극장이 영화상술관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 그 연도수가 1937년도입니다. 서울 단성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사이고 극장인데 그 영화관이 2019년도에 드디어 막을 내리고 영화역사관으로 바뀌게 되는데 부산극장은 1933년도에 개관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극장입니다. 해방 이후에는 여기가 어떻게 변모를 일으키게 되냐면은 한국전쟁 당시에 임시 수도였던 요 부산에 여기 부산극장이 국회의사당으로도 사용이 되었었고요. 한국전쟁 이후에는 많은 문화 행사가 열림으로 인해서 시민문화의 장소로서 아주 독특한 역할을 했었고요. 부일영화제도 열렸고 그리고 1959년도에서부터 1972년도까지 한국 영화만을 여기에서 상영을 했었습니다. 그 덕으로 부일영화제에서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우수 국산 영화 상영 극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산극장의 외관은 개관하면서부터 여러 차례 변모를 거듭하면서 1983년 드디어 지금 보시고 있는 외관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개관수를 늘리면서 현재 국내 최다 좌석수를 가지고 있는 극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고 싶거나 아니면은 중구의 다양한 추억을 쌓고 싶다면은 여기 부산극장 주변 비프광장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화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건물이 동아데파트입니다. 동아데파트가 있는 이 건물이 1931년도에 사쿠라바 후지오가 개관한 소화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가게가 입점해 있는 건물로 바뀌었죠. 1931년도에 이 건물이 들어설 당시만 하더라도 이 건물이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외관은 그때 당시 지어졌던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90년 된 오래된 건물입니다. 자, 여기 소화관에서 주목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극장주였던 사쿠라바 후지오입니다. 이 사쿠라바 후지오가 1924년도에 사쿠라바 상해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쿠라바 상해를 통해서 멀리는 유럽 그리고 특히 미국 파라마운트사와 독점 계약을 하면서 이 서양 그 영화를 독점 배급을 하며 만주 그리고 조선을 장악하는 거대한 영화인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중요 인물이 되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소화관은 조선극장 그리고 동화극장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가 1968년도에 폐관을 하게 됩니다. 폐관한 이후에는 동화데파트로 변신하게 돼서 현재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보레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보레관이 있었던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이 지금 현재는 국민은행에 들어서 있는데요. 1914년도에 보레관이라는 이름으로 극장이 개설되었던 곳이고 여기에서 쭉 극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 보레관은 처음에는 연극 상설관으로 개관이 되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활동사진 상영관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 변신한 이후 문화극장이 1974년도에 폐관될 때까지 쭉 이어지는 극장이었습니다. 그 극장이 폐관되고 난 이후에는 국민은행 광복지점이 들어와서 쭉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인데요. 아쉽게도 이 건물이 작년에 새로 개축을 했습니다. 완전히 예전 건물을 다 허물고 새로 지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보레관이 있었던 그 모서리 부분이 공면이었던 부분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예전 건물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레관은 폐관될 때까지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극장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보레관이었고 이 보레관이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 시기에 들어가면서 이 보레관이 미군들을 위한 전용 극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미군 전용 극장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이후에 잠시 역전대화제로 인해 가지고 부산 우체국이 불에 다 소실되게 돼요. 불에 다 소실되게 돼서 잠시 우편국의 업무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내부 시설을 정비를 하고 문화극장으로서 변모를 하게 돼서 73년도에 폐관할 때까지 극장의 운영을 계속하게 되고 현재는 광복동 국민은행 지점이 들어서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비프광장을 둘러보고 그리고 부산극장, 보레관, 소화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를 둘러보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국제영화제가 여기 남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남포동 중심으로 극장이 많이 형성이 되면서 극장 문화 공간이 됩니다. 여기가 되면서 국제영화제가 들어설 수 있는 부산의 영화도시 역사성과 상징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듣고 싶으시면 중구문화해설사회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